이게 제가 알기로 과태료도 과태료인데 징역까지도 살 수 있죠? 고용보험 잘못 가입했다가 센터에서 막 전화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세간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실 우리 사무실의 에이스 우리 로뎀 세무법인에서 2팀장이랑 3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강건 세무사님을 제가 또 실무 깡패로서 또 모셔왔습니다. 저는 오늘 MC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좀 외국인들 채용 많이 해요, 사업장에서? 사실 요즘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인력난들이 좀 심해요.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 식당 이모들이 잘 안 구해주는 반면에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이 힘들다 보니까 한국인들 좀 꺼리고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외국인을 채용했는데 혹시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걸 좀 많이 질의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또 체류 자격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요즘은 뭐 F2 비자, F4 비자, H 비자, 뭐 E 비자, C 비자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저도 이제 실무하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실무적으로 근데 이 비자들이 다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자라는 게 보통 그 목적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비자에 맞게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그 신고를 좀 맞게 해주는 이유가 결국 저희가 인건비 신고했던 내역이 출입국 관리소에 넘어가게 돼요. 그럼 출입국 관리소는 내가 내줬던 비자가 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 목적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은 사업장에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 과태료도 과태료인데 징역까지도 살 수 있죠? 아마? 그죠. 법적 위반을 한 거니까. 이게 또 출입국 사무실에서 이제 최대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그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그 이세무사님이 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비자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저희 실무서를 많이 보는 비자들이 뭐 F2 비자, 거주 비자라고 하고 F4, 재외동포. 국내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F4 비자이시고요. 그리고 아예 취업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H2 비자, 취업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C4 비자, 단기 취업 비자처럼 비자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요약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오셨는데 취업할 수 있는 게 F2, F4가 이제 좀 많이 있고 그 취업 목적으로 오시면은 이제 H2나 C4 이런 비자들이 있다. 이게 예전에 저도 경험이 있는데 그 H2 비자이신 분들 고용보험 잘못 가입했다가 센터에서 막 전화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H2 비자 같은 경우는 방문 비자이기 때문에 일단 고용노동센터에 나 이 사람을 우리 사업장에 취업할 거다라고 먼저 보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께서 이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먼저 채용하고 나서 뒤늦게 고용센터에 가다 보니까 고용센터 전화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그러면 이제 H2 비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이제 F4랑 H2인데 이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 요즘 실무 방식으로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간단한 차이는 그거 같아요. 단순 노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H2 비자 같은 경우에 단순 노무 비자인 거고요. F 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그런 비자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순 노무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 노무 그 옛날에 또 제가 실무했던 기억이 막 나는데 막 음식점에서 서빙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서빙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식당에서 F4 비자 일한다고 하시면 주방 쪽에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좀 서빙 쪽은 H2 비자가 서빙 막 엄청 잘하면 어떡해?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냥 이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통계청 분류 코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통계청에서 단순 노무의 직업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근데 뭐 사실 그런 단순 노무 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좀 알기 어렵지 않나요? 사실은 알기는 어렵지만 음. 그래도 이게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주의는 유의해야죠. F2는 그럼 다 괜찮아요? F2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저희 국민으로 봐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결혼하신 분들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아예 내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셨는데 F2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아무 제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F2는 제약이 아예 없고 F4는
일단 고용신고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만 좀 조심해 주시고 네. H2 비자는 이거는 우리가 4대 보험 들거나 고용신고를 할 때는 뭔가 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된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응. H2 비자 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비자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 프리랜서 신고 같은 음. 경우는 H2 비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말씀 주신 김에 우리가 세법상 프리랜서 신고를 또 요즘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또 4대 보험 들기 꺼려하는 외국인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프리랜서 신고 아니면 뭐 단순 뭐 일용직 신고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F2 비자나 F4 비자는 프리랜서 신고할 때 전혀 제약이 없어요 지금? 네, 제약이 없어요. 아 지금 그 H2 비자만 프리랜서 신고할 때 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H2 비자가 아무래도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음. 취업이라면 근로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만약에 프리랜서 신고가 들어가면은 비자를 잘못 내준 걸로 돼가지고 이게 출국관리소에서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 지적 뭐 과태료도 나올 수 있다는 그쵸. 얘기겠네요.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 내가 채용한 사람이 H2 비자다. 그러면 고용센터에 먼저 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채용한 사람이 F4 비자다라고 하면은 단순 노무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별도로 F2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저도 옛날에 많이 접해봤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접하는 비자가 이 세 개인데 이거 말고도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뭐 학원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강사분들 외국인 강사분들이 취업 비자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건설 일용직 분들도 요즘은 워낙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비자 분들도 좀 있는데 기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비자 종류만 몇 개 좀 설명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자 말고도 실무적으로 좀 더 많이 보이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외국어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E2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 외국인 강사 전문으로 비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E9 비자라고 해가지고 비전문 취업 비자가 또 따로 있어요. 이 9 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H2 비자처럼 고용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절차가 수반돼요. 그럼 외국인 강사분들은 뭐 따로 신고할 건 없어요? 네, 따로 신고할 건 없고 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랜서로 하든지 고용센터로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외국어 강사로 초청하신 외국인 분들은 프리랜서, 뭐 4대보 다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다. 네. 실은 사장님들께서는 일단 외국인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고를 못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세무 대리인에게 아예 말씀조차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에 따라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신고가 누락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누락이 되는 거여서 사장님께서 세금만 많이 나오시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 내용을 세무 대리인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세무 대리인이 이런 분들은 신고 가능하다 판별을 해 드릴 테니까 세무대리가 소통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건비 신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 비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출입국 관리소나 고용노동부가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